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양호한 4월 고용지표 확인한 이후에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4%로 가장 큰 폭의 3대 지수 가운데 낙폭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3.1% 돌파를 하게 되면서 2018년 이후의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을 보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속화될지 여부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러시아가 오늘 전승절을 맞아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긴축, 불확실성 속에서 양대 지수는 저점을 현재 낮춰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코스피 지수 2630선 빠르게 이탈하면서 2620선마저도 이탈하고 있는데요. 현재 0.99% 하락세를 기록하며 2617.33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3조 2,500억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4%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가는 2634선이었고요. 장중에 2642선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262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현재 1% 가까운 하락세로 2617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째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1,113억 원어치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 970억 원가량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거래일 연속의 주식 받아내는 흐름 2,047억 원어치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재 전기전자 업종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과 화학업종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과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FNF가 7% 넘게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섬유 의복 업종이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5% 중반까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와 비금속 광물, 건설업종, 철강업종까지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상승하는 업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의료정밀 업종, 전기가스 업종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정밀 0.11%, 은행 업종이 0.1%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기가스 업종은 조금 전에 0.15%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시죠. 혼조 양상을 띠고 있고요. 하락세가 좀 더 우세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장 배터리와 자동차주의 약세, 특히 양대시장 배터리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주 플랫폼주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현재 0.8%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주가는 82,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역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 또 전쟁 같은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자동차주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증권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금리 인상기에 자동차주가 두각을 나타냈었다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국내 금리 인상기였던 2018년 11월 이후 1년 사이에 자동차 섹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 양호하고요. 오늘장은 일단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2% 넘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카카오가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84,500원 선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네이버가 0.7% 오름세로 27만 4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 27만 원을 깨면서 신저가를 경신한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지만 제한된
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플랫폼주, 최근에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가 닷새 만에 반등하며 0.9% 상승, 108,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소폭의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0.15% 하락입니다. 아래쪽으로 신한지주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등 조금 시도하다가 현재는 보합권, 현재 은행주는 일단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첫 번째로 성장주의 신저가 행진입니다. 성장주들이 잇따라 금요일장과 오늘장까지 신저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입니다. 성장주의 약세 분위기, 연준의 긴축 기조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보유한 주식 등 보호 예수 물량이 대거 해제되면서 시장에 물량이 풀린다는 점 부담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3% 하락하면서 신저가 94,900원 선이고요. 넷마블, 카페24, NHN 한국사이버결제 나란히 1%에서 3% 하락으로 신저가입니다. 이 밖에 컴투스와 네오위즈도 신저가를 경신하며 1%에서 2%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실적 상장 이슈, 자금 조달, 국산화 이슈 보겠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MC넥스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전 거래일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베트남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의 매출이 줄어들고 코로나 대응 관련한 일회성 비용이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원가 상승, 생산 차질로 인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MC넥스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6.7%까지 하락하며 4만 원 선 깨고 있는 모습이고요. DLENC도 실적 부진했습니다. 건설주 가운데 DLENC가 현재 3.5%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원가 부담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축 부문의 원가율이 12%포인트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1분기 건축 부문의 매출 믹스가 지난해 대비해서 악화되면서 부진한 1분기 실적이었다는 증권사의 분석 나오며 주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제이콘텐트리가 사명을 바꿨는데요. 오늘장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0.1%의 소폭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련해서 최근 콘텐츠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죠.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데 아시아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디즈니, 또 HBO, 아마존 같은 OTT 매출원의 다각화를 이미 이루어놓은 상황이고 중국 쪽으로 수출 관련해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나올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정제 마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오일 1분기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앞으로의 실적도 정제 마진의 강세에 힘입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현재 1.3%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쉴더스 상장 철회 여파로 이틀 연속 SK스퀘어는 신저가를 경신하며 현재 4% 약세 46,35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의 종목 상한가 종목 두 가지 보겠습니다. THQ 나오고 있죠. 400억 원가량의 자금 조달 소식에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THQ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로는 최근에 거래가 재개된 종목입니다. 직원의 횡령 소식으로 인해서 거의 1년간 거래가 정지되었었던 종목이었는데 5월 초에 거래가 재개됐고요. 오늘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눈, 라이다 부품의 국산화 성공 소식에 따라서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4일의 공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의 지분을 2년간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주가 크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시죠.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18%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 형성하고 있고요. 864.88포인트, 거래 대금은 2조 5천억 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0.44%에 불과한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는 880선이었고요. 시가 부근 고가를 형성하면서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9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25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동반해서 815억 원어치를 팔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이 시장을 방어해주면서 1,149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시면 전 거래일에는 게임주의 약세가 도드라졌다면 오늘은 배터리주의 약세입니다. 오늘 첨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나란히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낙폭 상황에서는 일단 배터리주의 낙폭이 눈에 띄고 있죠. 첨보가 2.93%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세를 일부 보였었던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소폭이나마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임주의 탈출구는 없을까요? 일단 우리 게임사들 대만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정책주 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윤석열 정책주 가운데 원전주가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원전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핵 폐기물 문제 해결 없이는 친원전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전 폐기 관련한 핵심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오르비텍이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여타 종목 가운데서 우진도 9.8%까지 급등하며 14,4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원전주로 크게 올랐었던 한신기계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0%가량 급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BHI 3% 하락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에서 현재 상승으로 방향을 조금 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을 받았었던 전선주 가운데 대한전선 소폭 0.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특징 닭고기주 보겠습니다. 닭고기 도매 가격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34.4% 상승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의 상승세, 사료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까지 겹치면서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국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영국 가디언 의 보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닭고기주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할인이 7.8% 크게 오르고 있고요. 마니커 FNG 지금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소폭 1.98%에서 2% 후반까지 상승합니다. 동우 팜투 테이블이 3.85%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료주는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엇갈리다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네요. 현대사료가 2.4% 하락, 그리고 한일사료가 0.5% 하락, 곡물 트레이딩 관련해서 신송홀딩스가 오늘장 2% 상승하면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